내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셨죠?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하는 것은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5,200만이 피해자입니다.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언제 말할 자격 없어요. 김병주 경기도지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주불의 손자병법 시간입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가 있어서 하루 못 뵀더니 더 보고 싶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추석 때 어디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쓰리고 투어를 했습니다. 쓰리고? 예. 고스톱 치셨나요? 경기도에 보고 듣고 느끼고 어자가 세 개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예. 쓰리고 투어를 투어. 경기도 각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차량을 없이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구석구석 그것도 얘기를 들었죠. 색다른 네네. 의미가 있죠. 네네. 차 타고 다닐 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광주하고 이천을 가서 톡버스라는 걸 타봤어요. 톡버스? 예. 택시처럼 버스를 부르면 오는 거예요. 버스가. 그런데 이 버스는 이제 정류장과 정류장끼리 택시와 다른 경우는 택시는 집 앞까지 오잖아요. 네. 근데 톡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정류장으로만 다니더라고요. 오, 네, 아이디어네. 네, 버스 기다리기에 오래 놓쳤다든가, 예.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 때 톡버스를 운영하는데 경기도 지역에서 한 3분의 1 지역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제도는 좋구나 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런 대중교통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불편한 점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발로 확인을 했죠. 네.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네요. 네. 자, 지금도 국정감사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너무 오래 붙잡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합동참모본부 합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합참 용산에 가서? 있는 국방부하고 합참이 용산 대통령실 옆에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오전에 질의를 빨리 마치고 제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다시 가셔야 되는데 합참 가서 질의하고 네. 그 국감하고 그러면 고향 가는 기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고향 가는 느낌도 있지만은 많이 서글퍼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권 때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대통령실을 옮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건물이 없어서 합참에 한 4개 층을 뺏어서 들어가고 합참은 또 밀려서 다른 데로 가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윤석열 정권의 그러한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끼고요. 이번에는 또 바로 옆이 대통령실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옆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옮겨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면 그 네. 국방부 합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저는 좋겠습니까? 원래대로 가야 된다고 원래대로? 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새로 건물을 지어주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뺏어서 들어간 겁니다. 예. 국방부 건물하고 그 주변 건물들 또 공간도 다 뺏어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 부대인 합참 건물을 또 뺏어서 들어가고 한 3-4개 층. 그리고 국방부는 거기만이 아니라 뿔뿔이 또 흩어져서 한 4-5군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합참은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본부 건물 나가라 하고 거기 들어가고 시설본부는 또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런 지경에 놓였거든요. 어떤 경우는 한 5번 이사를 한 거예요. 이거 밀고 가니까 그다음 밀리고 해서. 윤석열 이자가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면서 들어간 비용이 전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천문학적 수라고 봐요. 수조 원이 든다고 봐요. 정말 실질적으로 소모된 액수 플러스
그 3년 동안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었죠. 직접적인 비용은 뭐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사 비용이나 각종 이런 것들인데 그 이상의 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감으로써 용산기지 이전이 예. 3년 지체됐습니다. 그렇죠. 예, 용산기지 이전이 3년 지체됐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용산 지역 개발이 3년 지체가 됐고 용산 지역 개발 3년 지체됐다는 거는 서울 지역 개발이 3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 이런 것들이 대해서인데 그 항로가 실제 한강을 경유해야 되는데 용산에 들어가면서 한강이 비행금지 구역에 잡혀버려서 그러한 미래 산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용산으로 이렇게 옮기니까 경옥 뭐 관련된 뭐 네. 건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 미8군 네. 그 관사가 있는데 거기를 경호시설로 쓰려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40억이 들어갔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 옮긴다고 그러니까 미군이 야 중단해가지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네. 하고 40억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어저께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예. 경호처 직원들의 숙소가 예전엔 청와대 주변에 있었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은 또 즉각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용산으로 오면서 군인 아파트를 뺏어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경호처 그쪽으로 군인들 내쫓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쓰던 미군이 대다수 미군들은 평택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미군이 쓰던 숙소가 녹사평 예. 옆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마 미군 미8군 사령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당분간 쓰는 걸로 아마 했던 것 같고 거기 4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12.3 내란 이후에 미국이 보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 보니까 앞으로 이거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출입 금지를 시켜서 40억이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청와대로 이전을 하게 된 것도 필요 없는 필요 없죠. 겁니다. 언제 뭐. 그런 바로 옆에 예산이 있어야죠. 그런 예산이 줄줄이 센 것들이 너무 많죠. 네. 정말 때려 죽일 놈입니다. 네, 그럼요. 네. 그 어제 국감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합참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오셨나요?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예. 제일 먼저 오늘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군 내에 내란 부역 가담자들, 예, 내란 가담자들은 발본색원하고 승진을 취소해야 한다. 진급한 사람들. 네, 예, 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제일 일성으로 지시사항 받았느냐.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니까 합참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얘기를 했고. 진급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고. 취소 가능하지요?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죄가 밝혀지면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오늘 핵심적인 것이 외환 유치제에 관계된 걸 새로운 사실을 제가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예.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동안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건 많이 밝혀졌잖아요. 네.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서 의도적으로 예, 격추시키고 예, 떨어지게 만들고. 국지전을 유도해서 예.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하려고 했다 하는데 풍선으로 이제 심리전단에서 전단을 북쪽으로 보낸 정황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니까 민간인이 말고 정부가 풍선을 보냈다는. 군에서 그동안은 민간인에서 보낸 사례들은 예. 종종 있었고 그걸 또 윤석열 정권에서는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월 19일 날 합참의 작전본부장하고 작기부장, 뭐 심리전 과장 이런 요원들이 들어갔고 그거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료 출처를 보니까 백령도에 들어간 근거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왜 갔는지를 추적을 했더니 아마 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진 않았는데 그럼 그 작전을 어디서 했느냐?
61대대라는 백령도 부대가 있는데 그쪽에서 작전을 한 것 같아요. 이 심리전 중대. 그래서 그 위병소 대대 출입 일지를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때 보니까 여러 날이 겹쳐요. 저기 보듯이 10월 7일에서 61대 되면 해병대 6여단 소속이군요. 예. 14일, 21일, 11월 5일, 11월 11일에서 15일, 18일, 19일, 21일 이때도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보낸 시기가 저때예요. 아. 그때 풍선으로 심리 전단을 같이 보낸 작전을 한 걸로 추정이 돼서 저 보십시오. 업무로 나오잖아요. 21, 22 같은 경우는 예. 10월 14일 날 중사 신모 씨가 업무를 했다. 저 61대대 가서 심리전이. 그다음 22번도 보면은 무슨 중사가 업무하고 저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단을 풍선에 띄워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안이라는 이유로 밝히지를 않고 있는데 부인은 안 하더라고요. 안 예. 보냈다고.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고 부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제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해병대 6여단 소속이면 저 때도 김계환이가 사령관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요때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지금 김계환이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있었을 때라면 최해병 특검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도 김계환 불러가지고 너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계환이가 요때 있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해병대하고는 좀 그 연관성은 좀 적을 거예요. 예. 아마 왜냐하면은 심리전 부대가 백령도에 가 있고 그 작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아마 61대대 지역이 이 작전하기 좋은 기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할 때 그래서 작전한다는 것만 해병대에 알려주지 이런 작전은 구체적으로 또 안 알려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해병대까지 연관 짓기는 뭐하고 대신 이제 출입일지라든가 이런 기록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참에서 작전본부장과 작기부장, 심리전 가장과 심리전단이 관여를 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마 김용련이 있었고 윤석열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환유치는 그동안 무인기에만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무인기뿐만 아니라 풍선을 보내는 심리전도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요러한 사항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다 질의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전 질의는 그걸로 끝내고 왔는데 오후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윤석열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풍선이 그동안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갔고 윤석열 정권이 방치했다는 것은 알았는데 군부대가 직접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아주 그렇죠. 놀라운 질의를 하셨네요. 네, 그렇죠. 요것은 이제 오후에 더 확인하고 예. 합참도 자체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합참 의장이 자체 조사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질의하니까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검에 수사적인 상황이니까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호통을 쳤죠. 예. 특검 하지 말고 합참 자체 조사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합참에는 전 밑에서 검열단 같은 데가 있거든요. 당장 보내면은 이거 확인을 금방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특검 사령하지 마라. 올 이재명 대통령 지시 못 받느냐. 내란 발본색원 해야 된다. 관련자들 엄벌하고 승진이라든가 진급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넌 그 수명을 해서 하라라고 강하게 질타 겸 요구를 했죠. 네. 근데 지난번에 부승찬 의원도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새로 군 인사를 했는데도 군이 이렇게 좀 확실하게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 모습을 잘 못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네, 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가장 안타까운 네, 그렇죠. 지점이죠. 사실 자정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의 이걸 반성하고 어떻게든 내란에 대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럼 군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합참 의장이라면은 또 각군 총장이라면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미온적이라서 예.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그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인사 건의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까지는 뭐. 아니 지금 네. 국방부, 법무부 이 두 인사를 보면 국민들이 정권 바뀐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안규백 장관이 그 청문회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가자마자 해야 될 것이 내란을 자체 조사를 해라. 그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하고 그걸 결과를 가지고 내란에 부역한 자가 있으면은 진급해서 배제하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해라 하는데 그게 좀 늦었어요, 사실. 지금은 조사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어저께도 국방위에서 제가 했더니 조사하고 있다 하는데 언제까지 조사하느냐. 그러게 말이에요. 빨리 그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하고 이것을 인사에 반영시키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하는 속도감과 국방부가 하긴 하는데 그 속도감을 못 따라가는 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답답한 좀 지점이죠. 답답해요. 네, 그래서 네. 좀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네, 그래서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인물 내리신 것 같아요. 예. 어제 아마 국방이나 이런 감사하는 결과를 보고 또 국무총리 한덕수 CCTV 공개되는 거 저런 거 보고 내란 잔당들,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군에서도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특별 지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내란을. 이재명 대통령 특별 네. 지시하는 거 보면서 네. 참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 네.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긁어준다 생각하면서도 네. 좀 아쉬운 게 왜 저걸 대통령이 시시콜콜 디테일 간섭하게끔 장관들이 그냥 있느냐 이런 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 그 마약 수사 제대로 안 되는데 백혜령이 갖다 집어넣어. 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장관들이 좀 알아서.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치고 해야죠. 나가야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안 하고 뭐 이문정이 무엇이 어쩐다고 그것이나 지적했었고. 네. 안기백 장관도 이런 식으로 잘못해서 인사되고 진급되고는 팍팍팍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취소해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장관들이 알아서 해야지 대통령한테 그런 짐이 다 가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란 특검 제가 종합 대응위원장을 맡아서 하도 답답해서 위원들을 이끌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찾아가서 빨리 조사단을 대대로 꾸려서 내란에 대한 자체 조사하라고 요구도 했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예. 또 찾아가서 각 그 지자체들이 부안에 수행한 것이 많을 거니까 그것도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김민석 총리한테도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사기관을 가지고 각 부처, 행안부, 법무부 이런 내란에 동조한 부분이 뭔지를 조사하라고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국방위에서 제가 조의대도 대법원장도 내란에 부하 수행했을 확률이 많다. 예.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밝혀라. 왜냐하면은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사법원이 운용이 되는데 13개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이양되잖아요. 그냥 이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느 군사법원으로 옮기고 어느 법원에 있는 거 옮기고 이걸 대법원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분명히 군에서도 요구를 했을 거고 대법원에서는 협조를 했을 텐데 이런 거를 국방부에서라도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죠. 네. 하여튼 좀 장관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고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서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도 어제도 국회 국방위 보니까 성일정 위원장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내란이나 아니네. 아니 지금 이걸 두고 귤이네 아니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기호 의원하고 이게 귤인데 귤을 안 먹어봐서 귤인지 모른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내란인데 내란 지금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내란을 할 수 없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제 영상 한번 보십시다. 그 네. 사이 귤 하나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그거. 예. 이게 귤인데 먹어봐야 귤인지 압니까? 참. 드셔보세요. 안 먹어봐서 귤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과 비슷한 거죠. 참 아이고 저 어저께 얼마나 열을 받고 얼마나 분노스러운지 어제 목이 쉴 정도였어요. 그러게요. 네. 정말 그 국민들이 다 그랬어요. 어제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네. 피고인이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문건 외에도 나갔네요. 예. 네. 그거 나갈 때 귤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못 먹게 만드시네. 네. 아 맛있네요. 아, 예. 이게 극조생귤이라고 아 어디서 제주도에서 바로 온 겁니다. 제주도. 아 이게 2주만 나와요. 딱. 네. 2주간만 나오는. 너무 맛있네. 아 제주 극조 생귤. 아. 극조생. 네. 조생은 일찍 나온 거. 극조생은 매우 일찍 나온 거. 아.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귤 처음 나온 거예요. 아까 되게 국정감사 가서 열받고 왔는데 아. 갑자기 이거 먹으니까 조금 이걸로 쫙 그 다운하십시오. 스트레스가 풀리는 비타민도 것 같네요. 많고. 제가 갈 때 몇 개 더 챙겨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더 이상 한기호 의원을 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국군 장병 앞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를 모독하고 가짜뉴스로 폄훼하고 모독했습니다. 도대체 국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막말도 일삼았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에 대해서 우리 또 민주당 의원에게 대해서 지랄하느라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지랄하는 게 누굽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지랄 아니겠습니까? 이 막말로 하답해 보면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과했네요. 사과를 아주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해전이 또 있었어요. 뭐예요? 저기 이래전이고. 예.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예. 제가 저렇게 했더니 예. 바로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하고 의외로 딱 하길래 참 훌륭하다. 그저 잘못한 건 하지만은 예. 국회의원이 저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구구절절히 앞에 얘기는 안 하고 거두절미하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식 시간에 가서 아이고 좀 위로를 해줬죠. 예. 아이고 그 사과 대통령을 막 폄훼하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사과를 그 거두절미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좀 위로 겸해서 대인이시네요. 그래서 격려를 해드렸어요. 예.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다시 그걸 가지고 어저께 자기가 사과를 했더니 뭐 예비역 장성들이나 많은 뭐 지지자들이 자기한테 막 욕을 하더라 하면서 어저께 김병주가 휴식 시간에 나와서 나한테 그 최고위원으로서 뭐 그 대통령 욕하니까 내가 혼냈고 근데 본인이 뭐 이렇게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대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더라. 그 카메라 앞에 태도와 왜 뒤에서 태도가 다르냐라고 저를 디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대인이었고 오늘은 소인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신상 발언을 얻어서 배경을 설명했죠. 이것은 그렇게 아직 이유도 안 되고 쌈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서 예비역 장군다운 모습을 보여서 내가 나가서 아주 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렇게 그 뒤에서 한 얘기를 와갖고 찌질하게 못나게 저렇게 와서 다시 하는 거 보니까 참 소인배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예. 그 얘기는 못했는데 제가 어저께는 한기호의 저 모습은 대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역시 소인배다. 두 번 본인이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러니까요. 사고 딱 어제 했을 때는 잘했다 했는데 또 오늘 이제 또 뭐 예비역에서 야 씨가 그걸 왜 사과를 해 맞다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사과하고 뭐 또 지지자들이 아마 그쪽 극우들이 뭐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못나게 그 사과했으면 딱 끝날 일인데 또 그걸 구구절절히 왠지 어제
대인 모습을 보이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고요. 또 저런 그거는. 거를 가리켜서 네. 지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제 뭐 성일종 위원장은 위원장이면서 뭐 또 내란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또 계속 언쟁을 그걸로 했잖아요. 언쟁이 됐죠. 왜냐하면은 내란에 대한 거를 그 국방에서 내란 극복을 위한 뭐 방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란이란 단어를 왜 국방부가 쓰느냐라고 시비를 성일종 위원장이 걸어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귤을 이걸 귤이라고 하지, 귤을 아직 안 먹어봐서 귤이라고 얘기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란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미 헌재에서는 내란 행위로 윤석열 내란 수기가 탄핵된 것이고요. 법정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죄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면역형을 받느냐 형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내란 죄의 중간인지 중형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마치 그걸 가지고 내란을 아직 정의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호통을 쳤죠. 내란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특히 국방위원 자격도 없고 국방위원장 자격 없으니까 그거 인정 안 하려면 사퇴하라라고 제가 아주 현란하게 뭐라 예. 그랬죠. 네. 성일종 위원장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쩌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해요. 딱. 네, 그렇죠. 네. 딱하죠. 어떻게든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이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사사건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네. 몇 가지 이제 국감이 계속 진행되느라고 국감 사안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중요한 현안들이 몇 가지 있고 당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 어제 법사위에 조의대 나와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한덕수 만났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는데 석연치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계속 놔두면 직위원이 재판하는 거 정말 믿을 수 없는데 저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되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주장했고 지난번엔 대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은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법사위에서 현장 방문을 할 거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들을 확인할 예정이거든요. 그 확인하고 발표하면은 더 탄핵에 대한 여론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을 보면서 당에서는 이제 판단할 예정이고요. 아직 당 공식 입장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공식 입장은 당 입장은 아직 정리된 건 아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탄핵 찬성하신다. 네, 그리고 아마 여론은 오늘부로 어제부터 확 바뀔 것 같아요. 어제 사실 한덕수 법정에서 CCTV가 공개됐잖아요. 그동안 한덕수라든가 뭐 이상민이라든가 전부 다 모로세 뭐 했는데 다 국민 사기극으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진짜로 본인들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죠. 그 CCTV를 보고도 거짓말, 듣고도 거짓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란이란 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저는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내란에 자유롭지가 않다. 내란에 동조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국방위에서 그걸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과도 무관하지가 않고 또 직위원 이런 재판관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고요. 조치를 안 했으니까. 제일 나쁜 것은 이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단죄를 해야 되고 조의대가 있어야 될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윤석열 옆 바로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의대를 탄핵함과 동시에 저는 민주당이 서둘러야 될 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의대가 그렇게 서둘러서 대법원 파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가 된들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날려버리려고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무투표 당선되듯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기도였던 것이 분명한데 이걸 왜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대 특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이건 분명한 제2의 내란 시도기 때문에 그렇죠. 조희대 한덕수의 윤석열 정권 연장 음모, 이 특검 그리고 이거는 사법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특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럼요.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로텐도어에서 규탄대회를 했어요. 어제 한덕수 CCTV 공개되면서 한덕수 즉각 구속 수사하고 또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를 우리 다시 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되니까 내일 대법원에 법무부가 현장 점검을 좀 지켜보면서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캄보디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사망한 사건 이후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우리 애들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대통령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조치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군사적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군사적 조치는 그쪽 캄보디아 정부하고 예.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실제 우리 군사 요원들이 가서 작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사관들하고 일부 병력들 아마 국정원 또 브렉 요원들 이런 요원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입국한 젊은이들 다 파악 가능할 거 아닙니까? 입국 출입국 관리하면 그런 인원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선가 또 이와 같이 고통받는 젊은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군사작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예. 군인이 들어가서 작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그런데 대비는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단계별로 지금은 경찰하고 뭐 국정원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비밀리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최악의 경우는 예. 그것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캄보디아 군하고 또 협조가 잘 돼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웬치라고 이렇게 네. 뭐 교도소 같이 생긴 곳에 이렇게 감금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에 갇혀 있는 젊은이들이 나와 탈출하기는 어려워도 그렇죠. 들어가서 빼내는 것은 오히려 웬치가 이렇게 딱 갖춰져 있으니까 네. 역으로 더 빼내기는 쉬울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좀 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 협중 시위하는 이 극우 단체들도 문제인데 네. 이번에 그 숨진 청년 관련해 가지고 캄보디아 경찰이 잡은 3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중국 사람 조직에서 고생하다가 살해까지 당한다. 이거는 한국, 캄보디아, 한국, 중국 간의 문제로도 지금 비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각종 악계 관계된 것이 한국 우리 교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캄보디아 현지인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일망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아주 뭐 어떻게 저는 이게 중국 사람이라서 더 그렇게 어떤 일말의 감정도 없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고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한인회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10건 정도 살려달라는 제보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히 지시했으니까 네. 뭔가 변화가 나오겠죠. 네, 네. 당 차원에서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네. 백혜룡 경정을 임은정 검사장 그쪽으로 이렇게 파견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두고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거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답게 속 시원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마약 범죄는 국가 존망과 관계된 범죄거든요. 다른 범죄하고 다릅니다. 마약이 일반화되면은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망과 관계되는 거고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는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어떤 마약의 어떤 물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적으로 예.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사도 지지부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었는데 저희하고도 많이 토의를 했었어요. 예. 이거 진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엄청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요구를 메시지를 많이 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예 시시하고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여기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지시를 한 것은 너무 잘한 거고 속 시원한 결정이죠. 다른 사소한 범죄하고 마약 범죄하고는 그 차이가 예. 너무 큰 겁니다. 국가 존망과 관련될 정도로 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는 너무 잘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구체화해서 지시했잖아요. 역시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건강하려면 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마약은 밑에서부터 썩어버리는 거라서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잔속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백혜룡 경정하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네. 이게 보통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마약 비즈니스를 했을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아, 일입니까? 그럼요. 근데 백혜룡 경정이 아쉬워하는 것은 민주당이 조금만 더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는데 웬일인지 민주당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항상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민주당에서 알겠습니다. 회의하실 때마다 마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끝으로 그 사관학교에 네. 헌법과 민주시민 이 과목이 필수 교육 과정으로 반영된다고 하던데 이거는 최고위원님이 건의하신 겁니까? 네, 그건 아니 자료 이건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서 자료 요구를 받았더니 내년 학기부터 각 사관학교에 3학점씩 이 교육이 반영되는 걸로 자료가 왔어요. 예. 근데 늦긴 했지만 다행이고요. 근데 내년 3월이면 또 늦습니다. 그렇죠. 이번 학기부터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학점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하고 하는 거는 내년부터 하더라도 지금 이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은 특강으로라도 이번 학기 만들어서 바로 해야 된다. 예. 이것이 내란 척결의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런 것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는 네, 어떤 또 거 합참에 또 합참에 가서, 가서. 이것저것 질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은 어디 하십니까? 내일은 저 국정감사는 없고요. 예. 모레 이제 현장 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이렇게 또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그 귤 있잖아요. 네, 네. 아이고 아까 맛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좀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왔는데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비타민이 제주 확 국조선. 들어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네. 이거 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후식으로. 자, 아니 제가 갈 때 몇 개 더 드릴 테니까 오늘 네. 국감하시면서 네. 또 지랄하는 놈이 있으면 하나는 까서 드시고 네. 하나는 이걸 던져버리세요. 확 그냥 아, 확시. 네. 네.
이걸 갖고 갔으면 어제 교보제로 쓸 뻔했네요. 이거 귤인데 꼭 먹어봐야 귤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예. 아, 근데 정말 이 극조생 귤이라서 네. 아주 더 싱싱하니까 맛있게 네, 드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감사드리고 남은 국감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블리의 손자병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